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청년 문제 해결사 요즘 것들 연구소 하태경입니다. 추미애 아들 특혜 문제 논란이 시작되고 저희 의원실로 수많은 청년들의 항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추 장관 아들이 받은 휴가 혜택을 왜 나는 못 받냐, 나는 차별당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50건 정도가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만 왜 휴가 차별하냐, 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게 그토록 큰 죄냐 하는 슬로건 하에서 답지한 수많은 청년들의 휴가 차별 어떻게 당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연구원 분들이 하나하나 그 사연을 대한민국 청년,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사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것들 연구소 김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살리려고 죄 없는 당직 사병을 공격하는 걸 보고 어떤 아이는 울고 있다고 보호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격을 당해도 되는지 그게 너무 분노스러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한테 왔던 제보를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0년 9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저희 아들 4박 5일 삼성병원에 입원했었고요. 토요일이 퇴원이라 군병원 입원이 안 되는 날인데다 평일에도 군병원 입원은 군의관 판단하에 처리되기 때문에 받아둔 병가와 연가가 끝날 때까지 입원이 불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니 계속 입원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병가 연장이 불가하다. 그러니 군병원 입원될 때까지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라도 입원하고 있어야 병가가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입원하지 않는 상태로 휴가 끝나면 끝나기 전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압력했다는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압력을 했건 안 했건 맞지 않는 규정을 뭉뚱그려서 대다수 잘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으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게 뭡니까? 대체 아픈 거요? 그 주관적인 아픔이 부득이한 게 되나요? 그러면 누구나 우기면 부득이한 게 되는데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20년 9월 16일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온 제보입니다. 2017년 9월 입대하여 2019년 6월 제대한 육군 만기병장 예비역입니다. 뉴스를 보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어이없는 휴가 지원과 특혜 만행을 보고 어이없어서 저 역시 제보를 합니다. 저는 모 포병여단 7모모 대대 일병이었던 시절 체력단련을 마치고 자율운동을 하던 도중에 축구를 하다 손가락에 공을 맞아 미세골절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의관은 자대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해 봤을 때는 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추후 손가락이 힘없이 스스로 내려가는 왼쪽 네 번째 첫마디 미세골절 진단을 국군 양주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군 병원 수술도 있지만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골절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싶어 병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보고관인 상사 안모와 포대장 대위 이모가 겨우 손가락 하나로 병가를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비난과 질책을 받고 기껏 준 건 병가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6, 7일의 병가가 있어야 수술, 입원, 재활, 치료 등 받을 수 있지만 병가 하루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드님하고는 정반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를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결국 병가를 포기하고 총 6개월 정도의 국군 양주병원을 입원했습니다. 통상 한 번 입원하면 최대가 3개월 기간입니다. 제대로 된 수술도 못 받았고 추후 재활 치료도 필요해서 포대장에게 통원 치료를 요청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하고 6개월이나 병원에 있었으면 이제 훈련을 해라. 한 번 더 입원을 하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식의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포대장은 현재도 복무 중입니다. 병사를 노예처럼 부리고 다치게 만들고 들어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면서 다치면 남의 아들이 되는 이 썩어빠진 군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는 현역 예비역들에게 차별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하태경 의원님이 꽃다운 청춘을 바친 그리고 바치고 온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님. 예, 하태경 의원님. 네, 요즘 것들 연구소 김병욱입니다. 저는 97년도 3월에 입대해서 99년도 5월에 5월 올 어린이날 전역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통상 부대 밖으로 나가는 예는 훈련을 하거나 작전하거나 아니면은 그 인사 명령에 따라서 외출, 외박, 휴가 뭐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부대 밖을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저희 일병 때인가 저희 부대 그 뒷산이 있는데 고참이 그 가을 이맘때 가을에 한 10월 정도에 뒤에 뒷산에 감이 잘 익었다고 해서 감을 따오라고 해서 저하고 몇몇 좀 이 짬이 딸리는 병사들이 나가서 감을 따러 갔다가 그날 일직사령관한테 마침 그게 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직사령관이 딱 보더니만 근무지를 위탈했다고 너희들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게 걸린 시점이 그날 이게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한 4시쯤 됐는데 그 점호를 한 9시부터 하고 이제 10시 되면 지침 소동을 하고 이제 자는데 지침 소동하고 잘 때까지 거의 한 6, 7시간을 그냥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에서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아직 그날 그 헬멧에서 나는 그 매캐한 땀 냄새하고 막 어깨하고 막 무릎하고 관절에서 나오는 이 짜릿짜릿한 이 찌릿찌릿한 그 느낌이 아직도 나는데 그 정도로 이 근무지 밖을 부대 밖을 나간다는 건 되게 이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이 문제가 제대로 이 병가가 처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런 과정 자체가 가능하다는 게 그 일반적으로 군복무한 우리 그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예비역들이 봤을 때는 소설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 그런 국민적인 분노 공감을 한번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성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카카오톡으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제 입장에서도 특혜가 맞습니다. 저는 2007년 5월 8일 땡땡땡 보충대 입대해 땡땡 보병사단에서 훈련받고 복무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저는 입대 전부터 이미 양쪽 무릎이 좋지 않은 걸 알았지만 병무청 기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아 1급으로 입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각계 전투 훈련 도중 부상을 입었고 훈련소에선 특별한 조치 없이 외진, 열애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큰 병원의 진료는 자대에서 가능하다는 이유로 열애가 전부였습니다. 이후 동기보다 약 한 달이 늦게 자대로 갔지만 적응할 기간도 없이 악화된 무릎을 이끌고 국군 춘천병원 진료를 받았고 무릎에 뼈 조각이 깨져서 인대를 건드리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 3차례 수술을 받고 자대로 돌아갔지만 저는 전화로 병가 연장되지 않았고 온갖 부대 돌아가 욕은 욕대로 다 먹었습니다. 부대에서 찍힌 거죠. 부모가 전화해도 절대 불가능했던 거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저런 특혜는 저 같은 흑수저 집안의 아들은 내가 이러려고 내 젊은 시간을 국가를 위해 투자했나는 자괴감까지 듭니다. 군대를 다녀온 게 자부심이 들어야 하는데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이후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으로 평생 장애로 어려운 시기를 사는 여전히 밑바닥 인생입니다. 추 장관 아들은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제 맞선인, 그러니까 맞고참이 바로 위에 고참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지만 제 맞선인 커버를 치는 날이 오네요. 15년도 군번입니다. 일단 제 맞선임도 동일한 무릎 질병으로 병가를 나갔습니다. 국군 병원 가서 무릎 수술 받겠다는 걸 어필하고 병가를 14일, 한 분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1인 14일을 받고 병가를 나갔으며 비슷한 이유로 밖에서 휴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 그건 을 두들겨 맞고 복귀 일주일 전부터 지휘관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 왔으며 결국은 부모의 민원성 전화로 대대장 권한에 한하여 구두 휴가 연기를 하였습니다. 허나 보고 체계를 통한 적법 절차였으며 없던 휴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연장 휴가는 본인의 개인 연가로 연장하여 이미 출타했습니다. 그런 거죠. 뭐 또 다른 휴가를 더 추가로 받았다기보다는 남아있는 자기 그 연가를 당겨 쓴 거죠. 이분 같은 경우. 이거는 추미애 아들 서모 씨의 휴가는 본인이 보고 체계도 안 지켰으며 당직병이 전화한 순간 그 순간은 복귀 당일 저녁 점호였고 수도권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택시 타고 와서 하루 있다 청원을 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직병의 복귀 경고를 무시한 건
초병의 권한으로 명령 불복종, 탈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리 때 아픈 거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아플 수 있고 병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복귀 과정에서 본인이 전화 한 통 안 한 점, 그 후로 연락해서 휴가 연장한 점, 연장한 휴가가 개인 연가가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휴가라는 것, 다른 외압은 뒷전이고 싸이 씨는 휴가 도중 찔끔찔끔 행사를 뛰었다고 군대를 2번 갔습니다. 군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씨는 육군 교도소에 가야 하며 교도소 출소 후 군 생활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것들 연구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MBC 백분 토론을 나가서 이 추장관건 관련해가지고 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님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윤건영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장관 아들이 아팠습니다.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자식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세상에 어느 엄마나 다 마음이 아플 것이고 특히 그 아들이 군대에 가 있으면 정말 마음이 미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야박한 마음은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왜 추장관 아들만 불쌍함을 인정받아야 하는지, 군대에 간 사람들 한두 번 아파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굉장히 아픈데 그 아픔을 군대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외로움, 또 군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무력함?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가족이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가족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절차와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개인으로서는 아마 지금도 많은 사례가 왔는데 본인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추장관 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병으로 한 번도 군 면제를 받은 사례가 병무청 기록을 보면 없었고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아프다는 이유로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휴가 연장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연장하는 과정에서 근거 기록이 하나도 없고 또 그 연장하는 과정에서 그 추장관의 보좌관이 3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는 분명히 추장관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어, 9월 16일 페이스북 메시지 제보입니다. 저도 2011년 경기도 고양시 원당에 있는 부대에 근무 중 초소 사계 작전에 투입되어 초소 주변 정리 중 원인 모를 가시에 찔려 부상을 당해 그 당시 양주 군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3주 동안 항생제를 맞으며 입원해 있는 동안 질병 원인을 찾지 못하며 여기저기 과외 협진이란 명목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지만 질병을 찾지 못했고 처음 손가락에만 있었던 것이 팔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입원 한 달 만에 군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는 소견서와 병가 신청서 같은 걸 받았습니다. 부대에 복귀 후 병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인 연차가 있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해서 병원 검사를 받았고 그 이후 2주 후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또 개인 연차 3일을 사용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지만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하니까 일단 또 복귀해서 또 병가 신청을 하고 그것도 병가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검사 결과 받기 위해서 개인 연차 이용해서 3일을 나갔다. 이게 이제 추장관 아들하고는 굉장히 대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부대 복귀 후 치료가 완치되지도 않았는데 부대 인원 부족이란 이유로 5시간 정도의 긴 초소 근무에 투입되었고 근무 샤워할 때면 항상 팔에서 나오는 진물을 씻고 제대로 소독도 받지 못하고 항상 혼자 거즈와 연고를 바르며 개인 치료를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부상당하면 보통 개인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특정 권력층의 위치가 아니고서 병가 연장이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제보입니다. 육군 땡땡땡 교육대 출신 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들이 4년 전 육군 땡땡땡 조교로 있었다. 연습생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의가사 제대했다. 청평 군병원에서 대책이 안 되니 부모를 후출했고 민간 병원에 가도 된다고 했다. 애가 그 지경이 됐으니 데리고 나와서 옥천 성모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우리 아들은 옥천 가평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규정상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진단서 끊고 왔다 갔다 했다. 추미애 아들 사태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열불이 터진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 너무 많은데요. 이걸 보고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 쪽 이제 패널들이랑 방송에서 마주치면서 이분들이 자기들도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아무 말이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원래 축구할 때 공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상대 선수가 아무리 그 요란을 떨면서 관심을 끌려고 해도 공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민주당 패널도 답하지 못한 것이 추미애 장관 아들은 왜 본인이 휴가가 연장된 것을 만약에 사전에 인지했다면은, 그러니까 적법하게 적절한 시기에 휴가가 연장됐다면은 당직 사병이 전화했을 때 나 연장되었다, 네가 잘못한 거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는지 오히려 거기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속된 말로 바람 맞히고 나중에 대위가 찾아가가지고 해결해 준 거 아니냐. 이거의 논리적 모순을 아무도 지금까지 민주당 패널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랑 방송 많이 하는데 당직 사병이 애초에 전화 건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방어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화 관련해 가지고 워낙 이제 추미애 장관 측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한번 논리적인 오류로서 추 장관 쪽에 계속 물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사연들 전부 다 참 마음 아픈 사연들인데 오늘 또 제가 또 이 읽어드릴 사연은 카톡으로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이 카투사로 복무했던 분의 제보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군병원의 진료를 의뢰하여 가급적 군병원에서 진료가 될 수 있게 조치한다. 군병원의 진료 과목별 전문의에 의하여 진료를 거친 후 발행된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한다. 그러니까 휴가 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해서 질환별 연 1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할 수 있는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4번 군병원 군의관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단, 검사, 외래 진료를 위한 휴가는 청원 휴가를 조치할 수 없다. 다만 군병원 능력 외의 진단이나 검사 진료를 위한 경우는 조치 가능하다. 병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에게는 국군 수도통합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자기 휴가 쓰고 나가라고 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제기하는 답을 해야 말이죠. 예, 그냥 뭐 다 뭉개고 넘어갈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일병을 위해 가지고 이 정책을 다 해집는 것 자체가 그리고 취지까지도 다 혼동시키는 것 자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저는 끝까지 저희가 캐물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도대체 서일병은 자기가 휴가가 연장된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당직 사병이 전화 올 때까지. 그거는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전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 꼭 집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것들 연구소 국민의힘 허은아라고 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제보들 읽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집 아이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몇 퍼센트의 기득권이 아니고서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공정에 대한 것,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옳게 생각한 그 공정 기준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별탈 없을 거다라고 모든 부모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추 장관님의 아드님의 이야기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을 울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모사단 모연대 수색중대에 근무했던 예비역 병장 이모모라고 합니다. 2001년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위독하셔서 임종이 가깝다는 말을 듣고 2001년 12월 4박 5일 청원 휴가를 나왔었습니다. 아버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셨고 임종이 가까웠다는 걸 누구나 알았지만 4박 5일 청원 휴가 기간 동안 아버지 옆을 지켰지만 복귀 날짜가 다가왔고 전 연장 신청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복귀했습니다. 전 군인이었고 당연히 군인은 휴가가 마치면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귀 후 9시간 후에 아버지는 임종하셨고 장남인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으나 전 그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전 수색중대 군인인 제가 지금도 자랑스럽고 그날의 복귀를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슬픈 웃음이 기억날 때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까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일들을 마주하고 보니 제가 진짜 불효자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절대 불효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옳게 살아오셨고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선생님 응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제보입니다. 제보하신 분이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예비역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4살 때 사고로 인해서 허벅지 골절로 허벅지에 철심을 받고 철심을 빼내는 대수술을 했던 예비역입니다. 이런 대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현역 입대를 하여서 공정성이라는 신념으로 군생활을 버텼으나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으로 제가 분노한 점은 추미애 아들의 추벽 증후군 진단서였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질환이 군생활하는데 저보다 크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추벽 증후군이라는 진단서 하나 띡 보여주면서 현역과 예비역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추미애 장관에 분노하여서 답답한 마음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꼭 사과 받아주시고 추벽 증후군은 제 주변 현역 출신 예비역들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 참고 군생활을 하였으며 이게 일반 병사들의 경우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검찰에서 밝혀지면 국방부 장관에게 말씀해서 현역 장병들 중에 추벽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 중 수술이 필요한 병사들은 모두 병가를 받아서 민간병원에서 수술하여 추미애 장관 아들과 똑같은 병가 일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새 기가 차서 잠을 못 자고 사연을 보냅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요즘 것들 연구소 하태경입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문제를 언급하니까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입당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 감옥살이 하느라고 못 갔는데요. 군대보다 감옥이 더 편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휴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전 감옥 살면서 휴가 가는 경우를 봤는데요. 귀휴라고 합니다. 귀휴.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본인이 아픈데 심하게 아프고 교도소에 치료 불가능할 경우에 병원도 갑니다. 만약에 허가증이 없다. 며칠에서 며칠까지 가는 허가증이 없이 귀휴를 하거나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 있거나 하면 탈옥입니다. 물론 군대를 감옥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군대도 허가증 없이 돌아다니면 탈영이다. 예, 허가증은 허가 명령서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권력 전체가 이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제대로 군생활한 우리 모든 청년 장병들은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 차별을 받은 또 한 분의 우리의 열혈 청년 장병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한 대학생입니다. 최근 추미애 아들로 인하여 많은 국군 장병, 예비역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 54단 훈련소 퇴교 후 재입대하여 병가를 받거나 군 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아온 경험이 있기에 이번 사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 퇴교 후 7월 21일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신경 성형수를 받았으며 10월에 재검을 받고 상급이 나와 그달 30일에 현역 입대를 하였습니다. 상급이라 일단 가긴 했으나 6시간씩 서 있는 ASP 근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어 지휘자 및 지휘관 승인하에 국군 일동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 병원에서 치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 성형수를 다시 받기를 희망하였기에 군의관은 병가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고 보고 체계에 의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중대장은 병명이 정확히 명시된 군 병원의 병가 진단서, 병명, 수술명, 수술 부위, 수술 일시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민간 병원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구비하면 병가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8년 2월 20일 신병휴가 출발 일자에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 성형술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부대 일정과 세브란스 병원 의사 일정을 고려하여 병원에 전화해 4월 23일과 24일 입원 치료를 요망하였으며 부대에서는 입원 전 하루의 준비 기간을 주어 22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가 일수는 1회 출타 시 9박 10일 규정이기 때문에 중대장이 4월 22일부터 5월 1일 출타로 인사과에 제출하였으나 인사과 군기관 담당관이 허리 디스크 시술인데 9박 10일이나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7박 8일 즉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병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박 8일은 역시나 짧았습니다. 시술을 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식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병가 연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먼저 부소대장에게 전화로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병가 복귀 3일 전까지 필요 요양 기간이 명시된 민간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 군 병원의 요양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과되면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가란 일단 연가로 나가서 복귀 시 일자가 명시된 영수증과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추미애 아들이 병원 내원 서류 없이 병가를 다 소급받았다고 하면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는 복귀날 병원에 가지 못해 7일은 병가, 1일은 연가로 처리되었습니다. 남은 군생활 동안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가는 27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청년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억울한 사연 2개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읽다 보니까 이게 억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제보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 카츄샤 복무 예비역입니다. 부대 훈련 도중 발목 골정상으로 병가를 얻어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극도로 심하여 휴가 연장을 문의했으나 수도병원에서 수술받은 케이스가 아닌 경우 병가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개인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제보의 신뢰성을 위해 이름, 직업 등이 필요할 경우 제출하겠습니다.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분이랑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병가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개인 휴가를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9월 15일 제보입니다.
국방부 장관 질의를 보다가 장관 답변이 지휘관 잘못으로 돌리는데 화나네요. 그럼 저도 불이익 당한 것 같은데 12년도 인제군에서 운전병으로 군복무 중에 중앙선 침범하는 차와 정면 충돌 후 간이 찢어지고 손가락 잘리고 무릎 쓸개골이 개방되어 철심 2방을 받고 그리고 철심 1개는 평생을 박힌 채로 사셔야 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있으라는 말까지 들으시고 3개월을 넘게 민간병원에 중리산이하며 누워있다가 퇴원하는 날 전화로 집에 갔다가 하루 이틀 정도나 일주일 정도 쉬고 부대 복귀해도 되냐는 물음에 부대에서는 군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을 받고 태어나는 그날 안양에서 인제까지 바로 복귀했는데요. 12년도 규정이랑 지금 규정이랑 다른 건가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특혜가 아니면 뭔가요? 나는 그럼 성실하게 세금 내고 평범하게 사는 부모님이라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이슈화 한 번 안 되고 그날 바로 부대 복귀한 거 아닌가요? 화나네요. 의원님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냥 화가 나서 끄적여 봤습니다. 이거는 뭐 읽는 제가 읽어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서 씨가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 부상을 입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도 쉬지 못하게 하고 바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안양에서 인제까지 바로 복귀를 한 거거든요. 사실 공정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 그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법의 어떤 이 공정한 규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 어떤 공정의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12년도 규정이랑 지금 규정이랑 규정은 같겠지만 다르게 적용받는 면에서 사실 추미애 장관의 서씨 의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공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례 2개만 읽어봤는데 이렇게 막 악이 맞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사례에 대해서 지금 불공정을 느끼고 있고 화가 나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히 파헤쳐서 우리 당에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걸 수렴해서 이런 불공정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청년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추미애 장관 아들과 비교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는지 생생한 제보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즘 것들 연구소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과 함께 늘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덕분에 추미애 장관 방지법, 공직자가 군 청탁을 하면 징역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추미애 장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더욱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년들과 어깨 걸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청년들 화이팅! 힘내십시오.